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장 투자입니다. 투자는 GDP의 10에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그 변동성이 소비보다 높아 경기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자본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투자는 한편으로는 성수요를 구성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투자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신고전적 투자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의사결정은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이 있습니다. 투자 비용이 C, 미래 현금 흐름이 R1, R2에서 Rn으로 주어졌을 때 현재가치법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해 투자 비용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채권 가격이 C일 때 이 현금 흐름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명하려는 신고전적 투자 이론, 즉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론이나 토빈의 Q 이론은 모두 현재가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흐름을 투자 비용과 같게 하는 내부 수익률을 구해 금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동일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재 한 단위를 투자할 때 증가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증가분으로부터 구한 내부 수익률을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한계 효율은 기업이 내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부터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합니다. 케인즈는 자본의 한계 효율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 투자가 일어나지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자본재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신고전적 투자 이론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은 말 그대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적 기업의 최적 자본의 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적 기업의 고용 조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 조건은 실질 임금이 노동의 한계 생산력과 같을 때 성립하듯이 최적 자본량의 조건은 자본 비용이 자본의 한계 생산력과 같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코브 다그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자본과 노동의 공급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때 균형 실질 임금과 균형 자본 비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모수 A값이 증가할 때 같은 비율만큼 실질 임금이 증가하듯이 자본 비용도 같이 증가하고 자본량이 10% 증가할 때 실질 임금이 10%의 알파만큼 증가하듯이 노동량이 10% 증가하면 자본 비용도 10%의 1-알파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과 같이 자본은 그 비용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은 자본 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생산기업이 임대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임대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치 노동이 가계라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소유한 생산 요소이며 소비와 여가의 선호관계로부터 노동공급 곡선을 유도할 수 있듯이 자본을 소유한 임대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최적 공급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업으로서는 생산기업에 자본을 한 단위 공급할 때 생산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인 사용자 비용이 수입이 되며 비용은 실질 자본재 가격에 금융비용인 명목금리와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에 자본재 가격의 예상상승률을 차감한 값이 됩니다. 자본재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같다면 첫째, 셋째 항은 실질금리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비용,
즉 생산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비용보다 클 때 생산기업의 자본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작을 때 자본 공급을 줄입니다. 이를 전 페이지 그림에서 설명하자면 현재 임대기업이 생산기업에 공급한 자본량이 K바일 때 사용자 비용은 RC2가 됩니다. 이때 저렴한 자본재 가격 때문이든 또는 낮은 실질금리 때문이든 임대기업이 공급하는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RC2보다 그 비용이 작을 때 초과 이윤이 발생하며 생산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자본 공급이 증가할 때 사용자 비용이 하락해 그만큼 초과 이윤이 감소하게 되며 최적 자본량을 달성하면 0이 되어 더 이상 순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생산기업이 자본을 소유할 때 실제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사용자 비용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쌀과 같이 자본재와 생산재를 구분하지 않는 일부문 모형이라면 실질금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력에서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값일 때 더 이상 새로운 투자의 유인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실질금리가 이보다 작다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나며 반대로 실질금리가 더 높다면 자본량이 최적 자본량보다 커 설치한 자본을 해체하는 디스인베스트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최적 자본량은 목표 생산량, 실질 자본재 가격, 실질 금리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은 실용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토빈의 Q 이론은 주식시장과 투자를 연결해주는 실용적인 이론입니다. 만약 기업이 1원을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해 그 기업의 가치가 1원 이상 증가한다면 이는 주식시장이 기업에 설치된 자본의 가치를 자본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가 1보다 클 때 기업은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Q가 1보다 작다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Q가 1일 때 기업은 최적 자본량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에서 실질금리가 자본의 한계 생산력에서 감가상각률을 차감한 값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주식시장이 경제의 펀더멘탈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효율시장 가설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모든 유용한 정보를 반영하며 따라서 그 정보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체계적으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케인즈와 같이 주식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케인즈는 주식시장의 행태를 미인대해에 비유해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야성적 충동, 다시 말해 딱히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주가에 더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주식 투자자들의 생각을 먼저 읽는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2015년 행동경제학의 기여로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교수는 케인즈의 미인대해를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0부터 100까지 숫자를 놓고 이 숫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인 숫자의 3분의 1을 맞추는 게임을 생각하면 중립적인 기대를 할 때 평균 숫자는 50일 것입니다. 이때 50의 3분의 2인 33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 사람들이 33이라고 생각한다면 3분의 2인 2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5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생각은 결국 숫자 0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0이 내시 균형이 되며 우승자는 가장 먼저 0을 맞춘 사람입니다. 결국 오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다른 투자자들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주식에 미리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투자를 통해 언제나 최적 자본량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금 조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고려할 때 기업은 사내유보금, 은행 대출, 채권, 주식 등 선택지에서 가장 저렴한 자금부터 사용할 것입니다. 특히 균형 대출 금리에서 자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일어나는 신용 할당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합니다. 신고전적 투자 이론에서는 얼마든지 자본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역적 투자의 경우 투자의 시점이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됩니다. 당장 수익성이 높아서 투자했다가 추후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오늘 투자하는 대신 투자를 미루고 유용한 정보를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 시점을 미루는 것은 마치 콜 옵션을 보유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기다리는 대신 오늘 투자를 한다면 이 옵션을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를 투자의 기회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비가역성이 있을 때 투자로부터 얻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자본의 사용자 비용보다 훨씬 클 때 투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